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KMP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링에서의 패턴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테스트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턴 매칭 문제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주어진 텍스트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위치를 찾아내는 문제를 패턴 매칭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패턴이 이제 ABC고 내가 찾아야 될 대상체가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ABC 여기서 이걸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칭되는 부분은 이곳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패턴 매칭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열을 찾을 때도 이러한 패턴 매칭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 매칭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현 방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주어진 텍스트가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ABC라는 패턴을 한번 찾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A가 매칭이 되고 B가 매칭이 되고 C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을 하나를 찾은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텍스트에서 또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한 다음에 또다시 패턴 매칭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A와 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더 이상 패턴 매칭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바로 옆 칸으로 이동해서 이와 같이 한 칸 더 옆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패턴 매칭을 시도해 봐야 됐고, 이때도 역시 A와 C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패턴 매칭도 역시 실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역시 한 칸 오른쪽 옆으로 가서 패턴 매칭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한 칸 더 이동해서 시도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맞고 그 다음에 B도 서로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A와 C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의 비교를 성공했고 한 번의 비교를 실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패턴 매칭에는 역시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한 칸 더 옆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바로 옆칸으로 움직여서 A와 B가 틀렸기 때문에 다시 또 한 칸으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는 A와 B와 C가 서로 다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칭되는 패턴을 하나 찾았고요. 이것이 성공한 다음에는 아까 이 위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 칸 옆으로 가서 이 위치에서 시도하는데 이번엔 A와 B가 서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칸 옆으로 가서 매칭을 시도하는데 이 위치에서는 A와 C 위치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A와 C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시 패턴 매칭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이때 더 이상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패턴 매칭 시도는 여기에서 종료되고 맙니다. 이러한 패턴 매칭 방법이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구현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 매칭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동작은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다면 이 방식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관적이 있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브루트 포스, 즉 무대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패턴 매칭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우리가 비고의 n 곱하기 m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텍스트의 길이고요. m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패턴의 이 패턴 매칭 방식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n 곱하기 m이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한지 그 횟수를 세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텍스트고, 이러한 텍스트의 길이가 한 n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의 길이가 m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얘가 한 m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금 보여줬던 이러한 브루트 포스 방식의 패턴 매칭에서는 이 패턴을 갖다가 텍스트의 각 위치에 위치시키고, 자,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는 곳에 그곳에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n개 중에서 여기 전체 n개의 위치가 있죠.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쭉 해가고 전체 n개가 있는데, 사실 모든 n개의 위치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요 전체 길이가 m인 요 위치까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놓을 수 있는 위치는 한 요 정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타임 컴플렉스들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간단한 빼기 같은 연산은 제외하고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을 놓을 수 있는 위치는 한 n군데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각각의 n군데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글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각각의 위치에서 n번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죠.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글자에서 틀려버렸을 경우에는 나머지에서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비고 노테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총 n개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n번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체 타임 컴플렉스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러한 타임 컴플렉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브루트 포스 방식의 타임 컴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KMP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KMP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3명 사람의 성을 따서 그 이름에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KMP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러한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보다 얼마나 빠른가를 보려면은 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스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비고의 n 더하기 m, 아까는 이 부분이 곱하기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더하기 정도로 해서 굉장히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패턴의 길이는 대부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만약에 n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면 이러한 성능 향상은 눈에 띄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KMP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핵심 아이디어를 캐치하면은 나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 이것을 찾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이 맨 앞자리에 이 텍스트의 맨 앞자리와 패턴의 맨 앞자리를 서로 일치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A, B, C, D, A, B까지는 전부 다 맞았죠. 이제 한 글자만 더 맞으면 패턴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아쉽게도 이렇게 맨 끝 글자가 틀림으로 인해서 패턴 매칭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면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던 브루트 포스 방식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시도했던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고 다시 패턴 매칭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KMP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단지 한 칸만 이동을 시켜서 다시 비교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여기서는 그 인덱스 6번에서 틀렸잖아요. 이걸 하면서 이 앞에 6글자를 이미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6글자가 서로 모두 다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단순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KMP 알고리즘의 핵심 동기이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앞에 6글자가 일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KMP 알고리즘에서는 단순히 그냥 처음 시작했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기보다는 이렇게 쭉 매칭을 해오면서 이렇게 패턴이 시작하는 A, B라는 것이 이 중간쯤에 이렇게 이 끝부분쯤에 미리 나타나는데, 이 끝부분이 이미 텍스트에 이곳에서 이렇게 매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매칭을 성공했다면 이미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다음 패턴 매칭을 시도할 위치가 이렇게 단순히 한 칸 옆이 아닌 이만큼을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옆에 칸이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칸은 C, 그 다음 칸은 D 하는데, 이 패턴은 분명히 A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인덱스 1이나 2나 3에서 비교를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덱스 5번까지 맞았다는 것은 이 텍스트에 A, B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패턴이 A, B가 이미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위치를 여기로 안전하게 갖다 놓고 해도 이 중간부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패턴 매칭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MP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조금 더 알고리즘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 하는 면에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알고리즘을 좀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용어 2가지만을 조금 배워볼 필요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픽스, 즉 접두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접두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서픽스라고 해서 접미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먼저 프리픽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픽스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이런 스튜던트라고 했을 때 스튜던트의 프리픽스는 그 길이에 따라서 한 글자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프리픽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리픽스라는 것은 이 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앞 글자부터 시작해서 길이 1을 가지는 프리픽스는 S이고, 2를 가지는 프리픽스는 앞에서 2글자, 3인 프리픽스는 앞에서 3글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길이인
7만큼의 길이를 갖는 프리픽스는 원래 텍스트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프리픽스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픽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픽스는 프리픽스와는 반대로 뒤에서부터 세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픽스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스튜던트의 맨 끝인 t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면 맨 끝에서 두 글자인 n하고 t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이면 맨 끝에서 세 글자, 7자의 길이를 갖는 서픽스라면 전체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프리픽스와 서픽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KMP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배열이라는 것은 LPS라는 것입니다. LPS는 요 L, P, S 요거의 약자를 따서 하는데 longest prefix which is also suffix 라는 것인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이 이름만 봐서는 쉽게 뜻을 알 수가 없을. 이 LPS라는 것은 배열인데요. 이 배열은 그 LPS 배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즉 패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할 때 이 패턴에 대한 LPS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우리가 KMP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 LPS 배열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이 패턴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6까지 시작해서 그냥 일반적인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배열에, 이것은 인덱스고, 이 배열에 들어가는 값은 요 인덱스에서의 longest prefix suffix의 길이, 즉 LPS의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초등학생들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덱스 0일 때는 우리가 패턴이 A까지겠죠. 자, 0번 인덱스까지의 패턴의 길입니다. 이때 LPS는 무조건 0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엔 이제 1이 되겠죠. 1이면 인덱스 1까지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패턴은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서로 같아질 때 그 프리픽스와 서픽스의 길이를 찾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 프리픽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프리픽스는 A 하고 그 다음에 A, B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길이 1인 프리픽스고요. 이건 길이가 2인 프리픽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픽스 찾아보겠습니다. 서픽스는 여기서 우리가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길이가 1인 서픽스고요. 그 다음에는 A, B 해서 길이가 2인 서픽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LPS를 계산할 때는 요 전체 스트링을, 요 전체를 가지고는 계산하지 않고 요거 바로 직전까지 하나 작은 것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프리픽스의 길이가 1이고 서픽스의 길이가 1일 때 서로 같은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A이고 B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프리픽스와 서픽스의 길이가 1일지라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0이라고 채워줍니다. 자, 또 다른 경우도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ABA, 즉 인덱스 2까지 여기가 0이고 1이고 2이기 때문에 인덱스 2까지 패턴을 잘랐을 때 LPS
값을 longest prefix and suffix를 구하는데, 일단 프리픽스, 자 길이가 1일 때는 a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일 때는 a,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LPS를 구할 때는 이 전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길이 3짜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픽스를 한번 봅시다. 길이 1짜리, 길이 2짜리. 자, 길이 1짜리는 당연히 a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하고 a 되겠죠. 네, 서픽스 길이 2짜리는 b하고 a. 자, 그러면 여기서 longest니까 여기 제일 큰 것이 서로 같은지 봅니다. 길이가 2일 때는 a, b고 ba죠. 서로 같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이건 어떨까요? 길이가 1인데 a와 a로 서로 같기 때문에 longest 프리픽스 서픽스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을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를 더 해보면 좀 이해가 더 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인덱스 3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3이면 길이가 4개짜리가 나오겠죠. 자, 프리픽스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하고 여기는 A, B고 그 다음에 A, B, 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픽스를 써보겠습니다. 서픽스는 1이고 2이고 자 3이 이렇게 되는데요. 서픽스는 A고 더블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A,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긴 것 중에 서로 같은 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프리픽스가 longest 프리픽스 서픽스가 1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LPS 여기 있는 값은 서로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같아질 때 가장 긴 게 얼마인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서로 같은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가장 긴 게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연 왜 계산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될 때 그 의문은 조금 이따 더 풀기로 하고 이 LPS 구하는 것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S는 우리가 총 이 길이가 7인 패턴이기 때문에 인덱스 6번까지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4번 하는 것은 뻔하니까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프리픽스가 A고요. 그 다음에 A, B가 되고 그 다음에 A, B, A가 되고 그 다음에 A, B, A,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작은 A, B, A, A, B가 됩니다. 자, 이제 longest 프리픽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longest는 B 이건데 서로 이거랑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4개짜리는 AABA인데 ABAA 틀리죠. 그 다음에 3개짜리는 ABA죠. 그럼 서로 같죠. 그럼 이제 이거보다 더 긴 애는 없으니까 우리가 longest 프리픽스는 3으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6일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LPS 배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LPS 배열은 잘 보면 우리 6번의 케이스를 볼까요? 6번의 케이스를 보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자 패턴 이것이 패턴이잖아요. 패턴 매칭을 해서 여기까지 쭉 성공을 했고 그 다음 글자에서 패턴 매칭을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매칭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A, B와 빨간 글자 A, B와 파란 글자 A, B가 서로 같잖아요. 즉 여기 두 글자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매칭은 여기서부터 즉 요 위치부터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2라는 것이 뭘 나타내냐면 이만큼 매칭을 하고 나서 여기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위치로부터 몇 자리를 돌아가서 다시 패턴 매칭을 시작하느냐. 즉 여기는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 칸, 두 칸을 돌아가서 여기다 놓고서 패턴 매칭 즉
여기다가 맞춰놓고 하면 이 앞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앞에서는 절대로 매칭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5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6글자가 맞고 그 다음에 7번째 글자에서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패턴 매칭을 할 때는 LPS 배열인 3이죠. 그러니까 3칸을 돌아가서 1칸, 2칸, 3칸 요 위치에다가 패턴을 갖다 놓고 다시 매칭을 시작하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만약 여기 있는 값이 0이 나왔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실패한 위치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바로 패턴 매칭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앞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해도 패턴 매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LPS를 구하는 것을 해봤으니까 이제 간단히 한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면 자, 이러한 패턴 ABA에 대한 LPS 배열을 한번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0일 때는 당연히 서로 같은 것이 없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인덱스 1까지 하면은 0이 여기가 위치가 0이고 1이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서는 서로 최대 길이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LPS가 서로 매칭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두 글자짜리 AA이고 A, B는 서로 매칭이 안 되고 한 글자짜리 A하고 B도 안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경우에는 한 글자밖에 안 맞는 거죠. 이것도 1이고 여기 사실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게 서픽스와 프리픽스와 서픽스인데 이 길이가 바로 LPS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LPS 배열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패턴이 이렇고 LPS의 인덱스 5일 때 값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패턴을 찾아야 될 텍스트가 이렇게 위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이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는 다 매칭이 됐고 여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즉 여기서 실패를 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패턴을 매칭시킬 때는 우리가 브루트 폴스 방식에서는 여기서 한 칸만 오른쪽으로 패턴을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패턴 매칭을 시작했는데 다음번 비교를 프리픽스가 다시 나타나는 1번 위치부터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프리픽스와 서픽스인데 이 프리픽스가 다시 나타나는 서픽스의 위치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브루트 폴스 방식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무시하고 2번 위치에 갖다 놓고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PS 배열 정보를 이용하면 여기 3이라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비교를 할 때는 이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놓고 다시 패턴 매칭을 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즉 이 위치에 갖다 놓고서 패턴 매칭을 다시 하면, 즉 여기부터는 시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B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하면 서로 A는 서로 같지만 두 번째 글자가 B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A였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갖다 놓고 해도 즉 여기서 쓸데없이 여기 갈 필요 없이 바로 2단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다시 패턴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야 할 때 이 세 개는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서로 서픽스와 프리픽스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틀린 글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에서 비교만 시작하면 됩니다.